근데 S클래스 타면은 어우 야 뭔가 성공했다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요즘 A8 타면은 그거야.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또 플래그십 세단 A8 롱바디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즘에 근데 신형 G90이 출시가 되면서 이 플래그십 세단이 좀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뭐 최강자의 아성을 뭐 뛰어넘는다. 이 플래그십 세단의 A8이랑 7 시리즈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아우디의 플래그십 세단 A8 5TFSI 모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TFSI 모델은 가솔린이거든요. 이전만 해도 이 독일차 하면은 디젤 라인업이 사실 쨍쨍했었는데 막 디젤 게이트 터지고 요즘에는 또 이 디젤차의 막 요소수 막 이런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디젤보다는 요즘 독일차 하면은 가솔린을 선호하는 게 요즘 대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8 역시도 예전에는 디젤이 좀 쨍쨍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솔린 모델이 인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우디나 BMW 하면은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 뭐가 있어요? 할인이란 말이에요. 할인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A8도 할인 많이 됩니다. 이 스펙을 잠깐 이야기하면요, V6 3.0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340마력의 51토크 풀타임 4륜 구동이고요, 가격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A8 롱바디랑 또 이제 경쟁을 하는 게 또 G90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G90이 시작 가격이 이제 8,900만 원, 뭐 9천만 원이라고 하고 옵션들 뭐 그냥 기본적인 거 추가하면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풀옵션 하면 1억 2천 정도가 되는데, 야 그렇게 따지면은 G90에 옵션 조금 집어넣고 그냥 9천대 출고하면 얘랑 거의 한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A8 롱바디랑 비교하기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A8 아우디랑 BMW도 할인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 아우디가 1억이 넘어가는 차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가 않아요. 할인율이 상당해요. 옛날에는 BMW와 이제 아우디가 막 이렇게 엎치락 쳤는데 BMW 요즘 할인 거의 없고 뭐 그냥 온라인 에디션 막 이렇게 하면서 아우디가 그냥 원탑으로 치고 왔죠. 그래서 진짜 할인 이제 거의 이제 원탑이 아우디입니다. A8이 1억 4,900만 원이지만 아우디 파이낸스를 사용을 하면은 2,200만 원이 할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아우디 파이낸스 안 쓰고 그냥 일반 뭐 현금이나 다른 캐피탈 쓰면은 1,900만 원까지 할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우디나 독일 3사 차들 보면은 이제 재구매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구매가 이제 A8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를 내가 이제 또 산다 그러면 300만 원 할인이 되고, 거기에 내가 타고 다니던 차를 반납을 하면 이제 트레이딩이 있어요. 요게 또 300만 원이 되면 600만 원으로 추가가 됩니다. 2,200만 원에 600만 원. 그러면은 2,800만 원이 할인이 되는 거죠. 1억 4,900만 원에서 2,800을 빼면 얼마예요? 1억 2,100만 원이죠. 자 게다가 만약에 A8 롱바디처럼 동일한 옵션을 만약에 추가한다 그러면 G90이 조금 더 비싸요. 자, 그러면 1억 2,1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아우디는 어디서 사야 된다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하면 또 떠오르는 태안모터스의 도곡로 지점에서 이 아우디 A8 롱바디를 이렇게 빌려주셨는데요. 아우디함 태안 감사합니다. 이런 멋진 차 지원해 주셔가지고. 자 근데 일단은 진짜 어렵다. G90도 진짜 매력적이고 괜찮은 모델인데 여러분들이라면 G90과 동일한 가격의 A8 롱바디를 놓고 비교하면 어떤 차를 선택할 것 같아요? 우리 오랜만에 복귀한 전역한 이제 문파크. 저는 죽어도 아우디. 죽어도 아우디. 세규면은 저라도 아우디. 저도 아우디. 아우디. 이게 보는 그 접근하는 그 관점이 좀 달라요. G90도 차가 이제 애초에 살 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A8도 살 분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아우디나 BMW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어가는 차들을 사실 그렇게 많이 찾진 않아요. A8 딱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그냥 딱 보면 A6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A6랑 A8 비교했을 때 그냥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 외관 디자인 보면 얘가 A8인지 A6인지 거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정말 비슷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뭐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A8이 워낙 안 팔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아우디 하면 나쁘지 않거든요. 특히 이 A8이 가성비로 정말 댐지는 모델이에요. 1억이 넘어가는 차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벤츠의 가솔린 모델은 없지만 뭐 S500이나 S450 정도면은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얼마예요? S500이나 S450 1억 7천 넘어요. 1억 7천 8천이에요. 그럼 얘보다 거의 최소 5천만 원 이상 비싼 건데 동일한 옵션과 이런 거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싼 거죠. 근데
S클래스 타면은 어우 야 뭔가 성공했다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요즘 A8 타면은 이거 왜 샀어? 그냥 아우디네. 그거야. 그냥 아우디네. 그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A8 사면은, 아우디네? 이거야. 그럼 A6나 A8이나 뭔 사이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싸고 가성비가 좋아도 이제 선택 안 하는 거죠. 이것도 또 아우디 하면 또 빼놓을 수 있는 게 웰컴 라이트. 또 웰컴 라이트 보여줘야죠, 또. 자. 기가 막히네. 자,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넓죠.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수납 공간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자동차 리페어 킷이나 이제 견인고리가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나마 이제 독일 3사 중에서 A8이 좀 트렁크 공간 여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브랜드마다 뭐 벤츠, BMW, 아우디마다 이 버튼 누르는 그 느낌 다 다른 거 알아요? 아우디는 아우디만의 그 눌렀을 때 그 조작감이라고 하죠. 조작감이 있고 벤츠는 벤츠만의 느낌이 있는데 딸깍 그 느낌. 롱바디가 아닌 모델도 있어요. 숏바디 모델이 있는데 이 차량은 롱바디 모델이고요. G90은 숏바디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 A8이나 7 시리즈나 S클래스 롱바디 모델과 전장이나 휠베이스가 비슷합니다. G90의 롱바디 모델은 거의 마이바흐 S클래스를 가지고 와야 비슷할 정도로 긴 전장과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자, 뒷좌석 한번 볼까요? 아우디는 재미난 게 이 뒷좌석에 약간 메인으로 타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케바케이기도 한데 A8 롱바디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패밀리카로 S클래스 뭐 400, 450, 뭐 400D, 뭐 350 사면은 숏바디의 디젤이고 되게 좁거든요. 그럴 바에는 같은 금액에도 조금 더 저렴한 가성비도 좋은 아우디 A8, 5 TFSI를 사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뒷공간이 넓어도 회장님의 차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가족들끼리 좀 더 넓은 차를 이용할 수 있다? 탈 수 있다. 딱 그 정도의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뒷좌석 듀얼 모니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여기 보면 C타입이랑 그 다음에 HDMI 연결선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영화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뭐 TV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듀얼 모니터가 있고 없고 차이로 고급차냐 아니냐라고 나뉠 정도로 이 듀얼 모니터가 보통 플래그십 세단들에는 다 들어가 있죠. 이게 이렇게 하면 빠져요. 근데 이게 빠지면 태블릿 PC처럼 이렇게 들고 사용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빼면 전원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좀 무거워요. 그리고 부파님이 이제 이런 급의 차들은 뭐가 필요하대? 거울. 접근 방식이 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회장차는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야 뭐 뒷좌석 회장님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판매 전략이라고도 하죠. S580은 약간 진짜 타면 뒷좌석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썼다. 회장님이 타도 편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원터치도 아니라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레그레스트도 지금 없죠. 발판도 없잖아요. 여기도 없고 종아리 받침대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딱 요 정도예요. 그 S350이나 S400D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 그냥 뒷좌석에 가족과 함께 타는데 조금 더 편하게, 넓게 딱 그 정도로 접근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시트 조절하는 등받이 레버는 보호 손잡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암레스트 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 엉덩이 부분 시트를 앞으로 빼거나 그리고 뒤로 이렇게 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시트가 등받이가 조금 더 뒤로 젖혀지잖아요. 이 밑에 시트도 앞으로 좀 더 나와주면 딱 탔을 때 편하게 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딱 앉으면은 제 시선이죠. 제 시선이 이 딱 C필러에 걸려가지고 보통 이게 어디서 많이 보냐? 요거 딱 이거 하면 롤스로이스에서 운전자의 그 뒷좌석 타는 운전자의 이제 프라이버시 누가 탔는지 모르게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어정쩡해. 여기 보면은 내 얼굴 다 보이지 않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이렇게 3명이 탑승을 할 수가 있죠. 요게 VIP 시트라고도 하는데요. 뒤에 이제 딱 2명만 탈 수 있게 해놓고 여기를 이제 칸막이로 딱 막고 컵홀더니 아니면 이제 그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와인잔 꽂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리무진이나 마이바흐 모델에 이제 들어가고 그냥 사람들 많이 태우고 가족들끼리 타는 거는 5인승 시트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제 이쪽에는 컵홀더가 있죠. 보통 컵홀더 디자인하면은 이쪽 위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쪽에 달려 있거나 하는데 플래그십 세단들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보통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좀 안쪽에 숨겨져 있고 요거 보통 이제 집어넣었을 때 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잘 부러져요. 요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빡 집어넣었다 이거 부러지면 수리비 감당하는 거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암레스트가
고정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A8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도어락 같이 락이 하나 걸려 있어서 여기 손잡이를 안에 눌러야지만 이 암레스트가 풀리는 거 역시도 고급차에 들어가 있을 만한 그런 좀 편의장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공조기 온도 조절이나 이런 게 원래 이 태블릿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열 이제 공조기 이쪽 부분에 온도 조절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쪽 태블릿으로 올려서 깔끔한 느낌을 좀 줬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딱 요거는 S클래스나 뭐 7 시리즈나 다 비슷하게 들어있지 않냐? 딱 요 느낌? 사람들이 이제 운전자, 뭐 동승자, 탑승자들이 가장 많이 조작하는 게 뭐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도어 손잡이잖아요. 문을 열고 타고 내릴 때 이제 손잡이 문 열고 닫는데 이 아우디 A8 이 손잡이가 모터가 있어가지고 손잡이를 딱 당기면 문이 안쪽에서 자동으로 좀 이질감이 있어가지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문을 이렇게 열 때 빨리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요게 좀 반응이 느려가지고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A8 뿐만이 아니라 뭐 벤츠 S클래스 그리고 이제 G90도 이렇게 비슷하게 문을 좀 열기 편하게 좀 안에서 모터가 쳐주는 방식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도어 손잡이 여는 이 버튼이 열면은 안에 이제 모터가 이렇게 작동되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긴 해요. 근데 문 여는 그 조작감이 그렇게 좀 고급스럽거나 좋아 보이진 않아요. 살짝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생각이 들죠. 이게 살짝 투박하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송풍구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송풍구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여기 있어요. 터치로 총 4단계 이렇게 조절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이죠? 이게 보이죠? 이렇게 끄면 여기 보이는 송풍구의 이 버튼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거. 그리고 뱅앤올루스 스피커가 들어가고요. 디스플레이와 공조기 디자인은 다 터치, 햅틱 이렇게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햅틱 반응을 이제 끄고 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많이 끕니다. 그 이유가 작동했을 때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좀 이질감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오작동도 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요 실제 오너분들 사이에서는 햅틱 기능을 거의 끄고 다니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 햅틱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내가 진짜로 제대로 터치를 했는지 작동을 했는지 그 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햅틱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디스플레이 터치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수납 공간은 이쪽에 조수석 그리고 이쪽 안쪽에 있는데요. 한 가지 재미난 거는 보통 이 암레스트가 하나로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A8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뉘어요. 여기도 하나 열리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열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무선 충전, 무선 패드 충전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왼쪽 귀가 열고 우측에는 그냥 수납 공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뭐 필요하면 두 개 달 수 있는 거고. 이 무선 충전 패드가 보통 국산차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공조기 밑에 이쪽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탑승하고서는 바로 그냥 앞쪽에 핸드폰을 놔두는데 이게 뒤에 있다 보니까 잘 손에 안 닿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쓰죠. MMI 이거 조절하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어둡게 밝게 조절도 되고요. 이거 보면 터치 이거를 누르면 꺼지고 얘 누르면 켜지는데 강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강하게, 중간, 약하게 조절도 가능을 합니다. 이게 요즘에 나오는 A6나 A4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반응을 좀 이렇게 빠르게 해가지고 좀 되는데 A8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이렇게 반응이 좀 느려요. 이걸 좀 보완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플래그십 시단에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마 시트, 시트 밑에 하단에 보면 시트 밑에 조절하는 그 레버 앞에 동그랗게 있거든요. 그 버튼 중앙을 누르면 마사지 키트를 끄고 킬 수 있는 모드는 더럽게만 해요. 뭐 스트레치도 있고 이완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여기 등, 어깨,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방향제 들어가는 거, 냄새 칙칙칙 나는 거. 요거 이제 S클래스도 있고 G90에도 있는 거. 하지만 이제 G90에 또 뭐가 있어요? 무브 큐레이트 그래가지고 뭐 커튼, 그 다음에 이제 방향제, 안마 시트,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인데 A8은 사실 그런 건 없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향을 내보낼 수 있는 그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이게 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열선 시트도 좀 빨리 켜고 싶은데 열선 시트 보통 포르쉐는 뭐 여기 있고 제네시스 막 이쪽에 있고 벤츠 같은 경우도 뭐 왼쪽에 있긴 한데 아우디도 이 안쪽에 여기 밑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눈에 안 들어와서 살짝 좀 아쉽고 이런 에어컨 켜지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눈에 좀 잘 안 들어오게 되는 게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자, 일단은 차를 선택하는데 되게 선택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폭이 많다라고 얘기는 좀 그렇고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뭐 브랜드를 신경 쓰는 분들이 있고 디자인 신경 쓰는 분들이 있고 가격 신경 쓰는 분들이 있고 복합적으로 이제 다 이제 신경 써가지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A8을 딱 타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A6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밖에 안 들어요. S클래스 타보면요, E클래스랑은 완전히 느낌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그냥 다른 차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뭐 실내로 유입되는 그런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튼들 작동했을 때 그 조작감이라든지 주행감이라든지 승차감, 완전히 그냥 다른 차라는 느낌이 드는데, A8 같은 경우에는 A6에서 그렇게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요점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좋은 걸로 얘기를 하면 A6가 그만큼 좋다. A6가 진짜 그만큼 좋아요. 난 독일 3사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 있는 차를 뽑는다 그러면 A6 얘기해요. 진짜 A6 할인받아 사라. 그게 제일 좋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A8이 그만큼 고급스러운 느낌이 안 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저는 고급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버튼들을 조작했을 때 그 조작감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운전자나 동승자가 실내 탔을 때 가장 많이 이제 만지는 것들이잖아요. 뭐 비상 깜빡이, 뭐 아니면 방향 지시 등, 특히 도어에 있는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반응 속도도 되게 느려요. 자, 느리지 않냐? 양반은 뛰지 않으니까. 너 존나 아우디 편파적이다. 원래 그런 애 아니었잖아. 양반은 안 뛰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부드럽게 하는 거랑 반응이 느린 거랑 달라. S클래스 되게 부드럽고 여유가 있거든. 근데 얘는 뭔가 반응도 투박하고 고급스럽지가 않아. 근데 이게 그게 있다? 난 S를 타고 있으니까 네. 약간 편파적일 수밖에 없지. 맞네. 똑같이. 여러분도 걸러 들으셔야 돼요. 아무 생각해도 이 A8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안 듭니다. 특히 이런 버튼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 아우디 따라올 만한 차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요즘 S클래스가 더 앰비언트 화려한 거 알아?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화려해. S클래스 나오기 전에는 이게 최고였는데 이제 세대기 교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쉬운 부분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내 소음이나 이런 풍저음 노면음도 G90이랑 S클래스랑 비교하면 진짜 조용하잖아. 그죠. 근데 A8 어때? 솔직히 좀 느꼈을 때 조금 들어오네. 조금. 좀 시끄럽지 않냐? 쫙 들리는데. 플래그십 세단이 이러면 안 되거든? 그냥 진짜 A6 같아 느낌이. 그리고 승차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편해. 그러니까 편한 차야. 그러니까 이런 편안한 승차감이 노면 충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를 움직였을 때 그런 그 움직임도 또 되게 중요하거든. 굉장히 부드럽고 악셀 밟았을 때도 부드럽게 반응하고, 이런 움직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A8은 플래그십 세단의 느낌보다는 좀 더 컴팩트한 세단의 느낌이 많이 나요. 플래그십 세단들 보면은 악셀 밟거나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반응 안 하거든. 악셀 밟아도 묵직하게 이렇게 나가고, 브레이크 밟아도 팍팍팍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부드럽게 쓰는 게 플래그십 세단들이 세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S클래스도 좀 단점이, 이제 나가는 거는 부드럽게 나가는데 브레이크가 좀 너무 팍팍 그냥 좀 빠르게 예민하게 서가지고 오너분들 사이에서는 좀 이렇게 불편하다, 너무 예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A8은 전체적으로 이런 그 움직임이나 이런 반응들이 고급차 같진 않아요. 자, 그리고 요즘에 플래그십 세단에 대부분 뭐 들어가요? S클래스도 그렇고 G90도 그렇고 후륜 조향,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잖아요. 저 A8 같은 경우에는 5도가 돌아갑니다. 보통 고속에서 돌아가는 각도가 차이가 있거든요.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3도인가, G90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도인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이 A8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5도 이내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한 1, 2도 정도 사이에서 고속에서 이제 뒷바퀴가 돌아갈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은 방향으로, 속도가 100km 넘어가면 왼쪽으로 이렇게 핸들 돌리면 왼쪽으로 같이 돌아가고, 저속에서는 왼쪽으로 돌았을 때 반대쪽으로 돌아가고, 이런 그 뒷바퀴 후륜 조향을 어디서 많이 느낄 수 있냐면 주차할 때, 그 다음에 유턴할 때 회전 반경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움직임도 굉장히 민첩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속했을 때 막 핸들 돌려보면은 뒤에가 막 요동치는 걸 느껴질 수가 있어요. 솔직히 너네들 뒷좌석 어떠냐? G90도 타볼 거여서 타봤잖아. G90은 그 시트 자체가 나를 모든 걸 다 감싸면서 약간 편안함을 준다면, 이거는 좀 허벅지랑 이런 쪽도 좀 뜨고 모든 부분이 날 감싸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세균맨은? 마냥 편하기보다는 살짝은 뒷좌석에서 스포츠를 느낄 수 있는? 약간 우리 또 아우디 아들 오너 드리븐. 오너 드리븐. 네. 뭐 되게 맞는 얘기야. 아까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차의 그 구매 포인트, 뭐 성향 이런 얘기 했잖아요. A8은 막 뭐가 럭셔리하고 회장님 이 느낌이 아니라 오너 드리븐, 얘기했던 대로 운전자 위주의 그런 차, 그러면서 뒷좌석이 넓어서 가족들과 함께 탈 수 있는 차, 이렇게 접근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할인해 준지 알 것 같아. 딱 아웃인 A7까지.
진짜 아우디나 BM이 요 1억 언저리 같이 잘 나가요. 가성비. A6 봐 뒤져요. A7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죠. 디자인 뭐 성능. 아, A8 같은 이런 고급 세단에는 아우디가 좀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었잖아. 새로 이름 뭐였지? 호르이 에디션. 호르이. 그래 호르이 에디션. 마이바흐 저기 잡는다고 막 나오는데 잡기는 개뿔. 지구공한테 잡혔다 이씨. 제네시스한테. 최대 2,80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한 1억 초반에 살 수 있는 아우디 플래그십 세단 A8 롱바디 5 TFSI 모델 함께 둘러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차긴 합니다. 오너 드리븐 성향에 생각보다 그냥 이 아우디 마크가 좀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1억 한 초반쯤에 G90 살 거냐 아우디 살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우리 PD들은 다 아우디였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혼자 조용히 이제 주행하다 이제 들어올 때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나도 아우디 살 것 같아요. 왜냐? 이게 끝나. 근데 차만 놓고 본다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각 차들마다 매력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다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토끼, 쥐, 도베르만. 요즘에 누가 방향제를 한 개씩 삽니까? 각각 한 개씩 구매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개씩 사면은 84,000원이지만 세 개를 묶어서 사면 59,000원. 할인에 할인. 게다가 리필 캣이 두 개가 더 증정이 된다고? 뭐라고? 우파물에서만 한다고? 우파물에서 매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 우파물에서 만나보세요. 역시 우파물이야.